안녕하세요, 보성입니다. 오늘은 벽화마을의 묘를 찾아 나와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한옥마을 둘레길이고요. 여기가 후백제 도성벽 추정지 시굴조사 유적지라고 하네요. 우리가 사극 드라마 왕건을 보면 견훤이 활동하던 공간이죠. 지역이죠. 백제. 자, 여기는 또 신화부루 길이네요. 신화부루 길. 저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 감천문화마을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 느낌, 감성이 비슷합니다. 전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조금 높은 지형에 집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풍수로 보게 되면 높은 지역에는 보통 우리가 달동네라고 하잖아요. 왜 달동네일까요? 왜 높은 지역에 집을 지으면은 조금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풍수를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수맥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지형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땅속에 물들이 아직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물에 의해서 기운도 같이 따라 흐르기 때문에 기운이 모여있지 아니하고 흐른다. 그래서 땅의 지기를 제대로 받아야 발복하는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산임수 등 쪽으로는 산을 보고 앞쪽으로는 물을 보고 있는 곳에 기운이 깃들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풍경이 있는 곳이나 강 호숫가가 있는 쪽에는 땅값이 비쌉니다.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여기가 거의 이제 버려진 흉가에 가까웠는데 여기가 무인 자판기 놓고 카페식으로 꾸며놨네요. 자,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이 벽을 좀 허물었죠. 빈티지스럽게 건물을 꾸며놨습니다. 여기 천정을 보게 되면 거의 그냥 있는 그대로 살렸고요. 여기 보면 벽 쪽이 정말 빈티지스럽습니다. 이 개보수 한 개 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기시설도 그냥 이대로 해놨습니다.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들어오니까 습기도 많이 좀 차있는 이 형국인데, 이렇게 개보수하는 거, 이것을 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묘라는 글자는 손 모양도 좀 닮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집안 청소를 할 때 문을 열어 젖히는 어떤 물상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청소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묘대운이나 이럴 때는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식구가 줄어드는 시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 문화마을은, 벽화마을은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지금 고쳐져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누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꾸며놨고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는 안에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창고로 지금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뷰가 앞에 동산의 뷰네요. 풍수로는 이거 안산이라고 하죠. 안산의 모양에 따라서 큰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당장 이사를 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앞에 건물이라든지 산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놀다 가네요. 혹시 여기 지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고발길이 가파릅니다. 감천문화마을 가면은 이거보다 엄청 심하죠. 그리고 닭장처럼 콘크리트 건물들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해손이 있네요. 자, 여기에 예술인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행위는 묘에 가깝죠. 왜? 손놀림입니다. 손이나 발을 쓰는 것은 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버려진 건물입니다. 벽화마을에 이런 건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신하고 어떤 직업적인 특성만 맞으면 아마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꾸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이 벽화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죠. 아마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1940년도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짖습니다. 이 작은 새들도 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은 저 묘를 찍고 있잖아요. 인의 인자들하고 묘의 인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이란 글자와 묘라는 글자는 음양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교차에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면 그게 진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 많아요. 그 어르신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또한 묘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텃밭이 있거든요. 이 텃밭을 갈구는 일구는 호미, 곡괭이 이런 것들도 묘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발로 쓰는 행위를 묘로 본다. 그 다음에 지팡이라든지 방망이라든지 아니면 피아노 치는 거, 오르간이라든지 그런 모든 행위들을 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제지 공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한솔 제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 종이도 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지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작은 새를 묘로 봤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완구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복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하고 근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약초들이 좀 나오죠. 그 약초도 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주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를 보려면 군산이나 저 부안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다 쪽에 있는 해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이 인자론들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그 상황을 본 것처럼 접근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론은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소리가 들리죠? 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텃밭인데, 이 텃밭 속에는 곤충들이 있죠. 이 곤충들도 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닭이 있네요. 여긴 닭을 좀 키우네요. 이 닭은 유죠? 질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풍경입니다. 이거 닭장이네요. 구경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안녕. 인터뷰 좀 할게. 아이고. 이렇게 한 6마리, 7마리 정도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와 있는 저 한 마리 있고요. 3마리, 총 8마리 키우시는 것 같네요.
아, 여기는 뷰는 끝내주네요. 산에서 나무를 해오신 것 같아요. 저 나무 또한 묘로 보시면 되겠죠.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묘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오는 행위 또한 묘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목난로가 있는데 이건 직접 만드신 것 같네요. 그리고 각종 공구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이 집 주인이. 여기 한이도 있고요. 포기하지 않아. 달려라 한이.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철학관이 있네요. 야, 분위기. 와, 여기 벽화마을에 최고 위층에 위라인에 이 끄트머리에 오시면 이 철학관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이게 보일 거니까 여기 당사주를 보신다고 하네요. 당사주도 잘 맞죠? 상호는 물금 당사주로 갑니다. 경남 분이신가? 경남 물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와, 느낌이, 야, 저도 시간 내서 한번 와보고 싶은데요. 살짝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골목 감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는 감천문화마을을 자주 갔었어요. 가서 조금 커피 한잔 마시고 거기서 감천 고개를 넘어가면 개정이라는 동네가 나오고요. 그 개정에 물공 아구찜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식당이고 단골집입니다. 부산에 가신 분들은 저 괴정에 물공 아구찜이라고 검색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이런데도 괜찮죠. 개인적으로 이런데 철학관을 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데 철학관을 차린다면 이 야외에서 상담을 좀 해보고 싶네요. 새소리도 있고. 앞에 보이는 카페는 자주 가는 단골집입니다. 지금 오픈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전에 지금 좀 일찍 나와서 아직 오픈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커피 맛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소리의 전당이라는 뷰가 있고 그 뒤로 산이 있습니다. 뷰가 좋습니다.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술 활동하기에 좋은 공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어떤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들어와서 이 동네를 조금 살렸으면 합니다. 감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어 있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화실이네요. 안에 작품들도 조금 있고요. 나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래갖고 겨울엔 좀 춥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비어있던 공간이었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집을 짓고 삽니다. 여기는 가정집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커플들이 오기 좋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놓은 것 같아요. 남자가 좋아 죽네요. 여기도 커플들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그려놨네요. 내용도 있고요. 화사라고 하네요. 자, 여기가 이목대라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기가 한동안 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기를 한번 유심히 살핀 적이 있습니다. 살핀 적이 있는데 여기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살리고 여기를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해놨는데 감성 있죠. 쉬었다 가기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도 전주의 벽화마을에 이목대라는 이 게스트하우스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동네가 좀 삭막함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벽화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들이 사는, 인간들이 사는 이 땅은 음의 영역입니다. 음이라는 것은 고통, 번뇌, 우울, 그 다음에 가난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에 이 정치 문화가 곁들어지면서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들이 가지는 5가지 욕망, 오욕이라고 합니다. 그 오욕에 이끌려서 이 정신을 침범해버리면 갖가지 모순점들이 발생하면서 삶이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가 누리는 어떤 쾌락이라든지 일시적인 현상이 평생 갈 거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털도사, 이런 그림들이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하다, 소중하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가격도 저렴하죠. 관광지입니다. 여기도 아메리카노 3,500원, 카페라떼 5,000원. 여기 한번 와볼만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카페에서 같은 역술인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거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상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로 인해서 나는 이제부터 역업을 놓겠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글들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그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의식 구조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에 신념에 따라서 이 업을 그만둔 것인데 그게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계엄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90%는 숙명적인, 나에게 주어진 틀은 바꾸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론적인 비견급제, 식신상간, 정제, 편제, 현관, 정관,
현인 정인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던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똑같은 사주를 거의 한 시간만 차이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어난 지역도 다를 것이고요. 부모가 다르고 조상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살아가는 마인드 자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숙명적인 틀은 90%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0% 정도는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사람들이 이러한 개운법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사주라는 것은 의식구조를 나타냅니다. 의식구조가 어떠한 식으로든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 틀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 관성의 법칙을 거슬러서 꾸준하게 뭔가 그 행위를 해나간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령이 필요합니다. 내가 눈 감는 날까지 내가 나에게 필요한 기운에 관련된 생활 루틴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간다는 지향점만 잡아두셔도 인생이 많은 개선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요요 현상이 오면서 아예 다이어트에 다짜도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는 열심히 하고 정말 못하겠다, 하기 싫다 그럴 때는 쉬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요령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다는 지향점만 잡으신다면 분명히 인생은 바뀔 겁니다. 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재성과 관련된 육신이 뭐가 있죠? 돈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도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도 되고 여자들한테는 시어머니 되고 어떤 결과물도 되고 인간관계도 됩니다.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 돈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건강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뭔가 과도기에 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슬기롭게 잘 넘어서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사고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고 전환이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조금 더 깊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욕설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건강한 생활 루틴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집안에 우환은 거의 없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들을 바라보는 제3의 눈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언행들이 어떤 사건들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건들을 접하면서 내가 자각을 어느 정도만 한다고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특히 안 좋은 어떤 기운들이 50% 정도는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기운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굿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환경인 사주팔자 그리고 균형이 살짝 깨져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는 오행과 관련된 행위들을 일상생활 패턴화 해 나간다면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 카페에 글을 올리신 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연구 탐구하셨는지 그리고 본인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지속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하셨다는 것은 사고가 깊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전환을 하셔서 전화 예복이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욕설인으로 거듭나기를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커피가 땡기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맑은 공기만 마시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이 많이 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공사를 좀 하고 있어요. 도로 공사를 좀 하고 있는 경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이제 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번 인하고 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름대로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